자, 오늘 6월 12일 금요일이고요. 엑스코스트 TV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우코스트 유현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정했던 대로 표준품 셈이란 무엇인가? 네, 과연 한 달 반 만에 완전 정복을 할 수 있을까? 물음표.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자, 표준품 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시간을 좀 가질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이제 고지를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엑스코스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자, 엑스코스트도 같이 해가면서, 이제 어차피 엑스코스트라는 내역 프로그램은 표준 품셈에 기반을 두는 거잖아요. 네, 예, 이리대가, 쉽게 얘기하면, 이리대가에 기반을 두고 하는 이제 내역 작업인데, 엑스코스트를 쭉 거의 한 2달 가까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애로점을 말씀하시냐면 어렵다. 네, 프로그램이 어렵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이 프로그램이 어려운 건지 이리데카가 어려운 건지 잘 판단 안 되지만 하여튼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제가 이제 유 대표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본 결과 이거는 그 프로그램 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리데카라는 그 표준 품셈에 있는 이리데카라는 개념을 이해를 좀 못하셔서 어려워하시는 것 같다라고 해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저희가 이제 표준품 셈 정복하기를 한번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개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 표준 품셈이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건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 토목, 전기 설비, 뭐 통신, 소방, 각 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대해서 일단 하고요. 앞에 적용 기준이라든가 일반 사항들은 각 품셈들이 각각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표준 품셈이 아닌 또 다른 협회에서 나온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중복이 됐을 경우는 건축 품셈이 우선으로 한다라고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또 수량이 너무 작다든가 또 품셈에서 벗어나는 어떤 경우들은 별도 산정해야 된다는 그런 범위들을 지정하기 위해서 품셈의 기본적인 어떤 해설을 보는 거고요. 품셈이라는 말뜻은 뭐냐면 품이란 게 뭐예요? 거기 들어가는 공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성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팀이 보통 한 팀이죠. 한 팀이 생산한 양, 일한 양이죠. 일한 양을 기준으로 어, 그 지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이제 우리 편인 품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품셈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개념을 좀 크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이제 작은 것들은 이제 질문 답변으로 보통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도 뭐 지리의 심이 있어요. 품셈에 대해서 서로 이제 뭐 갑론을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읽어보고 가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실무에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품셈은 해석이 참 중요하니까요. 그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공부를 조금씩 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는 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법 같은 거 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표준 품셈도 그런 품셈이라는 것도 그런 종류인가요? 그렇죠. 그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음.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같은 품셈 가지고도 뽑는데 공사비가 무려 뭐 30% 이상 차이가 나버린 경우도 봤잖아요. 똑같은 항목은 잘 없기 때문에 응용을 했을 때, 그러죠. 아, 그러면 이제 그 품셈이 거기에 적정한가 안 한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품이란 게 반드시 그 공사해야 되잖아요. 같아야 되잖아요. 일치해야 되는데 유사한 걸 갖다 쓰다 보니까 전혀 맞지 않는 품셈을 거기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산정되기도 하고요. 또 실제와 어떤 괴리된 가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상식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제 표준 품셈 첫 시간이라서 이제 예, 개요, 예,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갈 거고요. 예. 우선 오늘 시간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은 예. 2시간을 꽉 채우시나요? 아니요, 1시간. 오늘 1시간만? 예. 왜 그렇죠? 손님이 있어요. 손님이 뭐 저희가 이제 엑스코스를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이제 하다 보면 이게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2시간이 이제 후딱 가더라고요. 예. 2시간이 후딱 가서 이제 요번 이제 오늘 표준품 셈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일단 오늘은 1시간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시간만 해보려고 하고 오늘 1시간 해보고 정말 할 말들이 많다 그러면 2시간으로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예. 1시간만 하는데도 만약에 시간이 뭐 괜찮다 그러면 이제 1시간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늘 방송 해보고 한 몇 번 해본 다음에 이제 정하실 거고요. 정해 드릴 거고요. 일단은 오늘 이제 1시간을 할 거니까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채팅창에 궁금한 사항을 올려주시면 거기에 맞게 또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제 표준품 셈을 지난번에 이제 두 건을 네. 보여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어떤 걸 갖고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뭐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일단 오늘 준비하신 게 PDF인가 봐요? PDF인데 2019년 이제 20년 것도 있겠는데 2019년께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 엑스코스트 홈페이지 가시면 표준 자료실에 보면 표준 폼셈 자료를 한꺼번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네. 이게 좀 이따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에서 PDF 파일 다운 받아가지고 네. 그걸로 이제 보면 똑같이 볼 수 있겠죠. 내용은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으로 나온 것들은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업체에서 제공하는 이리데카들이 중간중간 부록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료로 산 책들은 그런 부록이 몇 개씩 있어요. 응용할 수 있는 이리데카가 몇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참고가 됩니다. 그러면 네. 그 엑스코스트 홈페이지에 가면 네. 자료실에 네. PDF를 다운받을 수 있다. 예. 그 PDF가 표준품셈 원문이죠, 어떻게 보면. 원문. 예. 국가에서 예. 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예. 거기에서 발행한 예. 진짜 원문 PDF인 거죠. 그렇죠. 그게 원문이에요. 그럼 이거는 누구나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책을 구매를 안 하고 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료로 나온 것들 중에는 이게 뭐 부록에 이렇게 CD도 들어있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엑스코스트에 들어가 있는 자원이 한 5배, 10배가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제가 표준품셈을 샀어요. 그 책을. 네. CD가 들어있다라는. 네. 그래서 제 PC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거를. 보니까 이거는 어떤 설치 파일 개념이 아니고요. 네. CD가 꼭 있어야만 구동이 되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CD를 내 PC에 CD-롬 안에 네. 넣어야만 그 이리데카가 보여요. 근데 그 이리데카는 표준품셈 안에 있는 항목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살짝 편집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 엑스코스트를 쓰는 게 비교가 안 돼요. 일단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CD-롬을 한번 사서 사용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엑스코스트를 사용을 지금 해보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네. 엑스코스트를 갖고 편집을 하거나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용으로 사봤어요. 그거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비교 불가입니다. 폼셈 이거 이리데카라는 거는 뭐죠? 있는 그대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편집해서 사기 때문에 네. 이 뭐랄까 조합하고 이렇게 삭제하고 편집하는 기능이 아주 좋아야 되거든요. 그게 늦으면 작업하기가 아주 더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한국건설기술원에서 네. 발행하는 표준품셈이 있잖아요. 원문. 예.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공사가 있다. 네. 그럼 그것은 이제 내역을 작성하잖아요. 네. 이해될까 뭐 이런 걸로. 그럼 표준 품셈에 있는 거를 그대로 쓸 수 있는 항목은 네. 대략 몇 %나 될까요? 글쎄요. 한 50% 될까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나머지 50%는 그러면 쓸 데가 없는 거냐, 품셈을 갖고. 아니, 응용을 해서 쓰죠. 기본 네. 원문을 갖고 예. 응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50%인데, 예. 그걸 응용해서 쓰려면 품셈의 기본 원리를 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들 이해될까 없다고 지금 그러는데요. 네. 당연히 없겠죠. 왜? 그 상황과 똑같은 건 없으니까. 근데 그걸 네. 풀어놓으면, 품셈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테리어 쪽, 특히 실내 건축 하신 분들은 네. 실내 건축 협회에서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대까지 만들어가지고 제출했는데 관공서에서 이거 안 된다. 건축 품셈으로 해와라 이거죠. 그러니까 건축 품셈 봤더니 건축 품셈이 없더라. 예.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인테리어하고 건축하고 차이점이 뭐냐? 거의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뭐 데코테를 붙임도 같고 목공도 비슷해요. 근데 조금씩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응용을 건축 품셈을 가지고 응용하면 충분히 그 조건을 맞출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이 원문 그대로 갖다 써버리니까 당연히 가격이 낮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차이점 때문에 단가 차이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실내 건축이 따로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제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소방 다 있겠지만 소방이라는 속에는 전기 설비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전기 쪽에 물론 다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기본 품셈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별도로 해석을 해버리면 예,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문을 정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일단. 제가 이제 저도 이건 이제 사용자 중에 한 명이라서 유 대표님하고 이제 많은 대화를 하는데 어떤 고충을 토로를 하시냐면 엑스코스트 사용자분들 중에서 아니 그 자원에 왜 이렇게 없는 게 많냐 라고 뭐 전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 홈페이지에 그 질이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게시판에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약간 이제 웃음이 나는데 기본 이제 저는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제 표준 품셈으로 이제 1위 대가 내역을 해서 이제 관에 납품을 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표준 품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거든요. 그래서 엑스코스트 안에 있는 자원 뿐만 아니라 타 프로그램 기존에 우리가 이제 유료 프로그램에 있는 자원도 똑같아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쓸 수 있는 거는 한 50% 이하거든요. 나머지 50% 이상은 응용해서 만들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지만 그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쓸만한 게 왜 없냐 많이 온다면서요? 예.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입력해서 쓰셔야 되지 뭐. 그러면 어떻게 납득을 하세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야기 좀 소개 좀 해주라고 해요. 어차피 그분들은 모를 텐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요. 있다고 막 거짓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런 거 있다. 네, 다른 데는 다 있대요. 다른 건 다 있다. 네. 근데 무료라서 없는 거 아니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엑스코스에 있는 자원이 더 많다라는 거 제가 사용해본 결과. 자 그러면 한번 화면을 PDF로 넘겨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공부를 좀 시작해 볼까요? 예. 일단은 엑스코스트 잠깐만요. 자, 엑스코스트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료실에 있어요. 자료실에 보면 표준 품셈이 있는데 이 각 파트별로 돼 있죠. 건설공사, 전기공사 각각 있는데 품셈의 종류가 많죠. 그래서 그 중에 건설공사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나머지 분야들은 각각 각 협회에서 나온 것들일 거예요. 막 전기, 통신, 건설, 신기술 뭐 관련된 것들이 뭐 있는데 각 협회들에서 나온 거고 가장 오리지널은 뭐냐면 건설공사 표준품들이 이게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래서 건설공사를 이걸 기준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뭐 2020년도 있네요. 2020년 이래대가가 있는데 저도 이걸로 해야 되겠네요. 2020년 거 원문이 있어요. 원문이 있고 개정판이 있는데 뭐 이제 개정은 이제 개정된 부분만 볼 때 쓰죠. 이거 이제 전체 저도 이제 자원이 바뀌게 되면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니까 이걸 보고 하겠죠. 개정판들을 보고 품셈을 수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원문을 열어보시면요. 다운로드 가시고 열으시면 자 이렇게 품셈이 열려요. 이 PDF가 좋죠. 검색하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가시면 2020년 건설공사 표준 품셈이 나와요. 근데 앞에 이제 개요라기보다 적용 기준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앞에 읽어보시면요. 목차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목차에 보시면 이게 일반 적용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 번씩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필요할 때 찾아보면 돼요. 필요할 때 찾아보셔야 되죠. 왜냐면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앞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차를 보시고요. 컨트롤 F를 누르면 검색이 돼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목차 중에서 오늘 할 부분은 뭐냐면 적용 기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일반 사항들하고 그 다음에 이 수량과 단가들은 어떻게 해라. 우리가 보통 뭐 소수점 몇 개짜리 잘라라 이렇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들이죠. 그 프로그램들은 이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증도 나와 있겠죠. 재료의 할증. 우리가 보는 부분들은 할증이죠. 그래서 뭐 철제라든가 아니면 목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각 부재마다 이 할증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할증하고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실제 할증보다 너무 적게 잡혀 있다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품셈 기준에서는 어떤 규정을 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구선료, 잡재료 등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기준을 따라가고요. 여기에 없는 것들은 이제 각각 품셈에서 또 적용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구선료라든가 공구선료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죠? 작업할 때 들어가는 공구를 말하는 거죠. 그 공구가 뭐 매번 할 때마다 새로 구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인력의 수에, 그러니까 사람의 매딩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품에 의해서 비율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2%, 3% 보통 가잖아요. 그래서 공구선료가 들어가고 잡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자재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게 점점 이걸 이렇게 선료로 바꿔가고 있는 추세죠. 왜냐면 어떤 신공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부자재까지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부자재가 자기 회사의 신기술이에요. 그것까지 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하나 다 계산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 재료비의 비율로 해서 부자재를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재료 할증, 노임 할증까지 나와 있죠.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넘어가서 이 목차가 끝나면요. 여기서 나오겠네요. 상당히 기네요, 목차가. 네, 목차만 해도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적용 기준이 첫 번째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이 내용 순서대로 지금 엑스코스트에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페이지가 1-1-1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1-1, 1-1-1. 이게 품셈 목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엑스코스트 프로그램 보시면 이르데카 뒤쪽에 보면 품셈 목록이라고 있죠.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페이지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페이지는 수시로 바뀌어요. 하지만 이 목차는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목차가 이제 가끔씩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외에는 거의 안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몇 년도 이 생겨나는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중간에 뭐 갱신이 되거나 보완이 됐을 때 그 이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목적부터 봐야겠죠. 품셈이 목적이죠. 보시면 이 공사는 정부 등이죠.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 공사에 적정한 예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은 정부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니까 민간에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감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손해금, 보험사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손해배상을 할 때 실제 손해가 얼마 발생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신력 있는 어떤 가격의 기준은 뭐겠어요? 품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셈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시장 조사 내가 아무리 이 시중 가격을 잘한다 해도 논리적인 면에서 설명하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설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가격은 품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모든 걸 가이드라인을 삼아서 하는 거거든요.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가격 결정하기 어려워요. 천차만별하잖아요. 가격이란 건요. 뭐 우리는 뭐 몇 품이 더 들어갔네, 6품이 들어갔네, 7품이 들어갔네. 그 실제 가격하고 따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 얼마에 계약을 했는데 품이 더 들어갔다 이거죠. 그럼 더 들어갔다고 더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계약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해서 그것도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적용 범위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품셈을 예정 가격 산정의 기초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나머지 적용 방법을 보시면요. 이제 예정 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품셈을 활용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본품은 작업 시간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표준 품셈을 했는데 8시간이라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품셈의 개요에 8시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8시간의 기준으로 작업했을 때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공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한 환경은 여기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서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 가격 산정 기준과 제2조에 의해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하지 않도록 한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후란 건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거기 비가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씨가 갑자기 흐려져 버리고 이게 일을 못하는 날짜가 많아요. 그래서 거의 뭐 여름에 절반 이상은 쉬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주도 공사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표준폼셈에서 응용할 수 있겠죠. 육지하고 좀 다른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연간 이제 기후표를 이렇게 해보면은 날씨가 되게 안 좋죠. 비 오는 날이 훨씬 많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기후 특성이라는 게 우리 예. 동절기 공사나 예. 여름에 혹서기 공사에 따라서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원래는 동절기 공사를 지금은 안 되잖아요. 물론 골조라든가 이렇게 습식 공사 같은 경우는 건식은 다 가능하죠. 예. 건식 같은 경우는 그 기후에 영향을 받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예, 강추위가 눈이 많이 왔다든가. 근데 그건 뭐랄까요? 해년마다 일어나는 것들이 있죠. 반복적으로. 네. 그걸 특수한 환경이라 보기는 어렵거든요.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할 때, 뭐랄까요? 뭐지?
기후다라든가 아니면 물가가 갑자기 급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고 나오죠. 천재지변에 이게 해당되냐 안 되냐, 안 되냐 이거죠. 그래서 천재지변이 아니냐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소송에서도 이렇게 천재지변 때문에 공기가 늦어졌다고,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계약 해지라든가 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판례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태풍이라든가 이것들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들을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 생각은 약간 차이가 있는 예, 거네요. 예.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또 태풍이 여름에 온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보통 계약을 하는데, 아,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그런 게 예측 불하잖아요. 네. 근데 태풍이라든가 이런 건 어느 일정 기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태풍으로 인해서 뭐 공기가 늦어졌다. 이게 잘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연장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걸 잘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판례들도 많이 공부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부당하게 감액하고 이렇게 과잉 계산하지 않도록 한다. 추상적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부당하게 감액을 하거나 또 과잉 계산된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항목에 대해서 막 우리가 훅가시 친다라고 표현을 예, 하는데, 예, 신규 항목은 원래 계약이 없는 품목이니까 예, 막 두세 배 확 올려버리는 그런 예, 경우를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예. 품생을 남용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과다하게 산정하고 꼼꼼하게 하나 다 뽑으려고 하면 많잖아요. 그래서 세 분 하면 세 분 할수록 공사 금액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잡철물 제작 설치를 예, 보통 복잡이 있는데 예, 그냥 복잡으로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예, 그럼 가격이 더블 이상 나죠. 그러죠. 그런 걸 하지 마라. 예. 네, 다음. 그래서 이제 다음 표준품셈이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이거 아니구나. 여기죠. 체계화에서 적정한 예정 가격 기준으로 결정하는 데 사용한다. 이건 뭐 별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공사의 예정 가격 산정 시 공사 규모, 공사 기간, 현장 조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편리한 공법을 채택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해석의 차이가 아주 달려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공법이 거기에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돈 때문에 부득이 그 공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의하라고 돼 있는 거죠. 아주 좀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본 편집품셈에서 시공량은 1일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1기준. 하루에 어떤 경우는 뭐 0.5 입방메타 뭐 이런 경우 나오는 경우 있죠. 하루를 다 못하는 경우. 예, 예, 예. 근데 폼셈에 가가지고 0.4인으로 해가지고 다 합쳐봐야 전체 물량이 0.4인도 안 나와요. 0.4인을 넣으신 분도 있어요. 막 이거 해라. 하루 일거리가 안 되는데 품셈에 0.4인으로 돼 있으니까 예.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절반만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하루 일당을 다 쳐주잖아요. 아, 그렇죠? 현장에서 그렇게 하죠. 몇 시간 일해도 하루 네. 8시간 쳐줘야 되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오질 않죠. 예. 그래서 그렇게 소량인 경우는 일으로 계산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거에 대한 해석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왜 이걸 1인으로 넣냐? 0.5인 하루 반나절밖에 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하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 예.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 별도 계상한다. 이 예. 말은 한 3시간을 일했어도 예. 8시간을 쳐줄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예,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렇다고 꼭 8시간을 무조건 다 해주란 얘기는 아니고 고려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3시간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꺼졌나? 혼자 말한 거예요? 아니요. 오프라인 상태로 돼 있네요. 아이고, 그날 스트리밍이 꺼졌단 말이야.
어떻게 가는 거지? 이거 라이브 방송 어떻게 해줘? 다시 켜졌다는데요? 켜졌어요? 다시 켜졌다고 나왔어요. 아, 인터넷 상태 때문에 그런가 보네. 아, 이제 잘 되나요? 잘 들리세요? 정상이래. 예. 어디까지 나왔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뭐 혼자만 말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어디까지 설명됐는지 한번 알려주실래요? 그럼 그 다음부터 연결해서 하게요. 제가 6번, 7번 설명을 했었거든요. 여기까지 또 나왔나요? 7번이 안 나왔나요? 1, 2, 3, 4, 5, 6, 7 이렇게까지 했는데 몇 번까지 혹시 방송이 나갔는지 궁금하네요. 현장 여건까지 됐다 그러는데. 아, 그럼 여기인데. 그럼 6번에 7번. 6번의 현장 여건 등 고려해 별동 예상한다까지 나왔네요. 예. 그러면 7번 항목. 예, 감사합니다. 설명. 7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 표준 품셈에 명시되지 않는 품으로서 타 부문. 그러니까 타 부분이 어디냐면 전기, 통신, 문화재, 뭐 사방,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소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 건축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부분의 품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이 표준 품셈 이게 지금 원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여기서 벗어난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여기 없는 것들은 그 품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적용해도 된다고는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 협회에서 나온 것들이죠. 이 품을 적용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타 부분과의 유사한 공정이 있는 품은 본 표준 품셈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내 건축은 특히 건축하고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수한 것들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용어나 그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같은 게 아닙니다라고 막 우길 수는 없잖아요. 아이템이 똑같은데. 예. 그래서 명칭이 약간 다르면 또 다르다고 우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만 이제 주의 있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질문 답변을 보통 이루어져야 돼요. 보통 할 때마다 품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 나머지는 읽어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 별 볼 일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의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수량의 단위 및 소수위, 소수인 소수점을 말하는 거죠. 표준 품셈 단위 표준에 의한다.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 1위까지 구하고,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잖아요. 그죠? 소수점 1위까지 구하고 끝자리는 4, 4, 5, 2 간다. 둘째 자리까지 구해서요. 반월이 간다는 어떤 개념이죠. 이 1위라는 게 위자가 예. 한자 그 자리 위 있잖아요. 예. 위치할 때 위. 예. 우리는 소수점 한 자리 두 자리 하는데 예. 그 자리를 한자로 위라고 하니까 예. 소수점 첫째 자리. 1위까지 이게 와닿질 않아요, 잘. 예. 근데 같은 말이네요. 예. 자리 한 자리 예. 자리 위자거든요, 이제 한자로. 예. 그래서 이제 수량의 계산은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끝자리는 4, 4, 5, 2. 반올림 하라는 거잖아요. 5부터 반올림 예.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버리라고 보통 하고 있는 경우 많죠. 버려라 그러면 또 버리잖아요. 소점 이하 다 버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세 자리에서 버리라는 얘기도 있고. 소점 이하 모두는 다 버려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원칙은 이거잖아. 알고 사기를 당해도 알고 당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부분도 사실 알고 무시 못해요. 합체로는 또 큰 돈이 약간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칙은 이렇다라고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엑스코스트는 이게 어디에 돼 있냐면 그 공사 개요 부분에 보면 있어요. 소점 수량을 셋째 자리 이하에서 지금 버리게 해놨거든요. 기본 설정이. 그래서 셋째 자리 그럼 둘째 자리까지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줘요. 수량을 그 정도 표현해주고요.
그다음에 계산에 쓰이는 분도에서 분까지, 원둘레율, 파이네, 파이, 삼각함수 및 호도 등 유효 숫자는 세제짜리까지 하라는 거죠. 직선이나 어떤 이런 게 네. 아닌 경우에 예, 좀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라.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셋째짜리까지 쓰되 셋째짜리에서 이제 우리가 버리든지 예, 올리든지. 올리든지 해버린 거예요. 뭐 우리 그 철강 같은 경우는 토너 계산할 때 소점 셋째짜리까지 돌 때도 있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네. 우리 톤, 철근이나 네. 철골, 네. 형광이나 이런 거는 이제 톤으로 해서 소수 셋째짜리까지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게 이제 킬로그램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자, 이것도 셋째짜리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톤으로 소수 셋째짜리까지 표현은 킬로그램으로 할 때는 정수까지거든요. 저는 정수까지만 하고, 왜냐면 네. 나머지는 버려버리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무슨 누가 원칙을 정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서는 음. 아, 톤도 소수 셋째짜리. 예, 자, 같은 아이템인데 예. 킬로그램으로 표현할 때도 소수 셋째짜리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자, 그거는 그때 예.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다음에. 근데 나중에 이제 기성할 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엑셀로 작업하신 분들은요, 네. 소수점이 이렇게 길다 보면 단수 조정이 안 맞아가지고요, 이게 뭐 오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귀찮다고 소수점을 다 버려버리신 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의해서 계산하고 분수는 약분법을 쓰지 않으며 각 분수마다 그 값을 구한 다음 전부 계산한다. 아유, 뭔 말이지. 곱하거나 나누어서 계산된 기재 순서에서 계산하고 분수는 약분법을 계산한다. 이거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 다음 넘어가고요. 그 다음 면적의 계산은 보통 수학 공식에 의해서 의하는 외에 3사법이라든가 3사법이 뭐예요? 저희는 뭐 삼각함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적도를 보면 삼각함수로 구하잖아요. 그래서 각각 다 삼각형으로 분할을 해요. 그러면 그 분할들을 다 합산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되죠. 근데 지금은 그 방식 안 쓰잖아요. 캐드로 재버리니까. 과거에는 그걸 구적도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3사법으로 이런 걸 썼는데 지금 3사법을 쓰는 사람이 없겠죠. 저거 나누고 더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버리잖아요. 네. 캐드에 P라인 하나 재버리면 끝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정석만 가지고 따진 사람들은 피곤하겠죠. 이거 공식을 다 만들어서 가져와라. 네. 예전에 그런 경우 많았죠. 아, 우리는 그냥 캐드로 그냥 PL 따서 가져가는데 네. 그거를 계산식으로 해야 하라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거 다 나눠서 가져도 되잖아요. 안 해봐서 하도 오래돼서 모르는데 이거 그래서 감독하신 분이 뭐라 하더라고. 캐드가 없어서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과거에 의한 어떤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다만 구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3회 이상 측정하여 그중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평균값으로 한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현재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종이 문서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캐드라는 자체를 여기서는 아예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최적 계산은 이제 부피죠. 이 부피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보통 토사 최적 같은 거 구할 때요. 평균한 값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부피가, 그러니까 높이가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 낮은 곳에서 평균 길이를 해가지고 깊이를 정해가지고 부피를 구해요. 그러니까 점을, 그러니까 뭐랄까요? 레벨을 많이 찍어놓은 것들이 많으면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각각 그 토량 계산할 때는 그 깊이가 있어요. 그 깊이에 따라서 그것도 다 틀리잖아요. 앞에는 뭐 토사가 들어가 있고 암이 있고 뭐 다 구분되어 있으니까 구분에 따라서 높이를 재가지고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에 열거하는 최적과 구분은 구조물의 개수량에서 공개하지 아니한다. 자, 콘크리트 구조물 중 말뚝머리 이 부분은 별도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최적에서 볼트 구멍. 그러니까 어떤 이 볼트 구멍도 빠졌으니까 이거 공개되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못따기, 물구멍 이런 것들도 하지 말라 그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분쟁 사건인데 이 우리 바닥에 조경석 있잖아요. 조경석에 바닥을 깔잖아요. 돌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 다듬어 가지고 가쪽을 다 깼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시공 부위에서 빠졌으니까 공제해야 된다. 바닥에서. 예. 예. 그러니까 그 가공에 들어가는 오히려 품은 계산 안 하지 더 않고 들어가죠. 예. 오히려 빠진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나는 그 덜 받았다는 거잖아요. 면적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못도하기나 이런 것들은 품에서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공제시켜버리면 오히려 현실적이지 못한 가격이 나와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음 줄눈의 간격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다음에 포장 공정의 한 개소당 0.1 제곱미터 이하의 구조물 자리. 이게 그런 내용 예, 같아요. 예,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강구조물 리메 구멍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중에 철근 철근의 최적. 예, 최적을 공제. 공개하지 말라는 거죠. 레미콘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저게 예. 철근 최적을 공제하는 데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것도 준관공사에서. 예. 그러니까 편집본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어떻게 원칙이라고. 그러면 누가 우선이에요? 품셈이 우선이죠.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여기를 봐야 되잖아요. 아, 이게 이제 여기 다 있구나. 이걸 갖다가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철근의 양을 빼라고 나온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논리에서 깨지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그동안에 이제 저도 자세하게 못 보는 부분도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렇게 다툼의 문제에 품셈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준품셈에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깊이 들여다보면 재밌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토 및, 사공석, 사석공이죠. 사석공 등의, 이건 이제 토목 분야라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절토량은 자연 상태의 양으로 한다. 우리 절토를 할 때, 이 자연 상태라는 건 뭐냐면요. 아직 부피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땅을 파고 나면 부피가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걸 여기 가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량 부분을 그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왜냐면 이거 가산하려면 끝도 없어요. 부피가 이제 그 흙의 할증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 부피가 늘어나 버리죠. 땅을 파면. 되매우기나 이런 거 할 때는 할증을 주죠. 근데 주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건 절도량은 주지 말라는 건데. 이제 그걸 감안한 단가를 넣으면 모르겠지만, 수량에 대해서는 우리 텃밭이 할 때 할증 안 넣잖아요. 토목 쪽은 많이 하죠. 건축 텃밭에서는 안 하죠. 건축은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가산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피를 늘어나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품셈에서 적용해 줘서 1대까지 적용할지 모르겠지만, 수량을 그렇게 해버리면 뭐 금액이 막 들쑥날쑥 해버리겠죠. 오차 범위가 뭐 30% 이상 나버리면, 공사 금액을 늘리고 줄이고 막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수점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네요. 이제 각 품목별로. 이제 공사 연장, 그러니까 연장이라는 건 뭐냐면 길이죠. 우리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의 표준이라는 걸 정해놨죠. 그 단위도 이 기준을 맞추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제 품셈 보시면 단위도 이상한 것들 많죠. 평, 유리 같은 경우 자평으로 하신 분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몇자, 그 다음에 뭐죠? 재로 넣으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더라? 돌도 뭐죠? 한 재가 틀리죠. 재라는 단위가 이제 목재하고 석재하고 틀리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혼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집품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면 거고요. 자, 직공 인분을 인으로 하고 수점 두째 자리까지 써라. 그죠?
소수점 0. 몇몇인 그러면 소수점 둘째 자까지 쓰라는 거죠. 1위 대가가 아니에요. 수량을 말하는 거예요. 설계서의 수량. 1위 대가는 아니에요. 내역에 있는 수량에도 0. 그러니까 둘째 자리까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역의 수량을 말하는 거예요. 1위 대가 수량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요. 자, 여기 보면 자릿수가 나와 있죠. 다. 이걸 보시고 몇째 자리까지 하고 또 단위는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없어요. 넓은 계속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해석들을 잘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CGS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말 그대로 표준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맞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위 대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금액에 대한 단위 표준이라 해서 설계서 이제 총액이죠. 설계서의 총액은 원단위라고 천단위 이하 절삭이라고 돼 있죠. 여기 천단 이하 절삭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헷갈려요. 왜냐면 총액이라는 게 뭐냐면 도급 금액의 총액일 수도 있고요. 광급자재비나 나머지 비용을 포함한 총공사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단서 조정을 여기서 할지 저기서 할지 헷갈리죠.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네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급 금액에서 맞춰달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총액에서 맞춰달라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램에다 이걸 넣어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어디다 넣어드릴까요? 총액에다 넣어드릴까요? 아니면 도급 금액에다 넣어드릴까요? 도급 금액에 딱 맞추면 도급 금액에서 1000단 이하가 절삭되겠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 부가세가 안 맞아요. 부가세에서 이제 예, 부가세가 안 맞아 그래요. 그래서 이 기능을 안 쓰고 우리는 이윤으로 조정해버리죠, 보통. 이윤으로 조정하면 부가세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이 있는지 알지만, 일반적으로 이윤으로 조정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떨어지니까. 근데 원칙은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거 돈이 얼마, 1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거 돌려달라고 하면 1000원 드려보면 돼요. 저걸 또 따져가지고 네. 원가에선 다시 제출하라는 사람도 있지요. 1000원 받아먹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서의 금액이라는 거는 이제, 금액은, 소점이 존재하지만 안 돼요. 설계서란 게 뭐냐면 내역서에 있는 단가 금액은, 소점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1위 대가의 금액은, 소점 1자 단위에서 버리라는 거죠. 소수점이 안 나오게. 예. 1위 대가 표의 금액이라는 게 뭐냐면, 계금이에요, 계금. 그러니까, 1위 대가의 각 내역을 합친 금액. 합계를 말하죠. 그러니까 합계 목록이죠. 1위 대가 목록에 있는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럼 1위 대가 목록 안에 있는 아이템들은 예. 소수점 1이 나와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거긴 나오죠. 아, 근데 여기는 합계는 소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분이 지난번에 이제 그랬어요. 합산해보니까 합산이 안 맞다고. 예.